안녕하세요.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메시스 본판과 락다운에 있어서 내용이 달라진 점, 그리고 새로 생긴 점, 그리고 락다운을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탐험 토큰이 달라졌는데요. 본판을 보시면 위험이라는 탐험 토큰이 생겼을 때 경계 이동으로 이동하면 토큰 효과를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락다운이 되면서 경계이동 행동으로 이 토큰이 공개된 경우 네메시스 기본 게임과 달리 이 위험 효과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점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이제 실험실 행동을 할 때, 네, 실험실 행동을 하면 원래는 그 실험실 행동,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방행동 연구를 하더라도 원래는 그 물체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판에는. 그러나 락다운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분석한 물체가 만약에 처음 이 게임에서 처음 분석한 거면 실험실 게임판에 빈칸에 놓고요. 만약에 이미 분석한 것이라면 버려집니다. 이렇게 그걸 씀으로써 지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이제 행동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존 판에서는 어, 진행자들의 그런 원격을 컴퓨터 방끼리 원격으로 뭐 방해동을 하게 해주는 주로 그런 기능으로 쓰였는데요. 이제는 카드가 아예 따로 생기고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보통 3개 중에 선택한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특별한 행동을 하는 컴퓨터 행동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이템에 있어서 이제 무기 부분에서 원래는 이전에 무기를 얻게 되면 기본 탄약을 한 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습득했을 때 초기 탄약 개수와 상한선이 같이 나옴으로써 그렇게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새로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전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전투 주사위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존에 있던 주사위에서 2점 주사위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약간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게임 목표와 그 비상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일단 내가 이 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시설이 격리되었고 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 CS 스포트로 탈출 혹은 벙커에 도달한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탈출 방법은 벙커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CSS가 그 다음이고 격리실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벙커는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 게임에서 이제 탈출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쓰더라도 비상계획에서 이제 비상계획이란 걸 통해서 만약에 7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버리면 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7가지 중에 이제 2가지 CSS 포트와 그리고 격리실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SS 포트 화물 운송 시스템에서 탈출을 하더라도 사망할 수 있고 격리실에서도 예,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 벙커가 가장 확률이 일단 세 가지 목적 중에 제일 그나마 안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쪽을 목표로 둬야 하지만 벙커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뭐 특수한 아이템을 쓰든가 혹은
자폭을 가동하든가 누군가 죽거나 이렇게 돼야 하고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 하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CSS 포트인데, CSS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게임에서 이런 비상계획이 과연 CSS 포트가 CSS 포트가 걸리지는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비상계획에서 이제 한 개만 남고 나머지 6개를 확인한다고 해서 이게 6개를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6개를 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 비상포 계획 같은 경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원 구출과 격리실에 있는 자 정원 사살 하나, 그리고 CSS 포트를 탄 자 사살 하나, 그리고 신호 전송을 안 한 자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식이 4 이하인 자, 이하인지 미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4가지, 그러니까 5가지가 있고 총 7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두 다 확인하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러면은 남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격리실이나 CSS 포트 같은 경우 하나를 봤다 하면, 그거는 이제 일단 비상계획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식이나 혹은 저걸 비교하는 거, 신호를에 관해서는 2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다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뭐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목표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벙커에서 이제 벙커로 가되 신호를 보내고 지식을 그 해당하는 수치 이상으로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격리실을 내가 확인을 했다. 격리실이 다른, 그러니까 비상계획에 안 들어간 걸 확인했다 그러면 일단 격리실은 비상계획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거기다가 뭐 신호나 혹은 뭐 저 지식이 미달자를 죽인다는 걸 둘 다 확인을 했다면, 그 2개가 있는 걸 둘 다 확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개가 안 된 게 비상계획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2개가 다 본인이 확인을 했다면 분명히 그 2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모두 다 확인을 못 하더라도 자기가 본 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자기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그런 생존 방법을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 꼭 확인을 안 하더라도 생존에 있어서 좀 약간 유리한 고지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상계획을 획득하는 방법도 좀 웃긴데요. 진행자들이 이제 각자 시작할 때 하나씩 가지고 시작하고, 죽으면 그것들이 이제 중립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중립지역에 있는 것들이나 캐릭터에 들고 있는 비상계획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 행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런 컴퓨터 행동 중에 자신이 같은 구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가진 모든 비상계획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혹은 기록 보관실이나 경부실의 방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기록 보관실과 경부실의 방행동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신호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은 이제 송신 제어실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캐릭터판이 누가 신호를 보낸 상태라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가진 이건 목표 카드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니고 목표 카드고, 기록 보관실 여기 보시면, 보시면은 여기서 다른 플레이어 것을 확인할 경우 그 캐릭터가 자기 구역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컴퓨터 행동은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 걸 모두 보는 거였는데, 이거 기록 보관실 같은 경우는
굳이 구역이 있지 않아도 원하는 사람 비상 토큰 하나를 중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른 플레이어 것을 확인할 경우는 네, 구역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보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네요. 경보실. 네. 경보실의 기능 중 하나도 네, 중립으로 놓인 거를 확인을 하고 경보실은 확인을 하고 자기가 가져간다. 네, 이렇게 차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실은 내가 중립으로 놓인 거를 확인하고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컴퓨터 행동인 경우에는 그 구역에 있는 모든 그 비상계획 토큰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 보관실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구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거를 하나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점들, 미미한 차이점들을 알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게임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